자, 오늘 저희가 녹화일 기준으로 7월 22일이에요. 아직 이적 시장 마감이 되려면 한 달 넘게 남았긴 했는데 전체적으로 이제 빅클럽 같은 경우에는 물론 팀마다 팀 팬들마다 우리 아직도 보강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겠습니다만은 얼추 지금 보강이 좀 많이 끝났거든요. 그렇죠. 네. 이제는 시즌 담금질에 들어갈 때죠. 왜냐하면 본격적으로 1, 2주 안에 거의 시즌이 시작되는 그쵸. 분위기이기 때문에 결국 이런 상황에서 어느 정도는 초반에 미리 선수 구성을 맞춰야 돼요. 그치. 그래야 프리시즌 동에서 합을 좀 맞추고 8월 개막전부터 본격적으로 이 선수 새로운 선수를 전력에 참여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역시 지금쯤이면 영입의 어느 초기 단계는 거의 마무리됐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현재까지 이번 시즌 최다 지출 클럽 탑 10을 한번 저희가 준비했거든요. 일단 10위가 레알 마드리드입니다. 1071억을 썼는데 한 명한테 많이 썼죠. 추아맨이. 네, 추아맨이. 원래라면 사실 이제 음바페 영입이 만약에 됐더라면. 그쵸. 네, 물론 이제 FA이긴 하지만 뭐 이제 지급 되는 어떤 주급이라든지 그럼. 이런 것들에 지출되는 것까지 해서 선수 숫자가 더 늘었겠죠. 굵직하게. 예. 매우 굵직하게 늘었겠죠. 그래서 추아맨이한테 1071억을 사용을 했고, 그리고 이제 최고액 방출. 이정도 수익을 얻은 게 쿠보가 최고예요. 87억. 이번에 레알 소시에다드랑 5년 계약했죠. 그렇죠. 라리가에서 계속 좀 존재감을 보여주고 있는 쿠보 선수고, 어쨌든 레알 마드리드는 추아맨의 영입은 분명 필요했던 영입이었어요. 네, 미드필더진을 좀 더 유연하게 이제 풀기 위해서 영입이 좀 필요했었는데 이번에 단행이 됐고, 개인적으로 뭐 여러 포지션의 보강이 좀 안 된 부분은 다 아쉬움을 느낄 수 있겠지만 저는 풀백 쪽 보강이 아직 좀 안 된 게 조금 아쉽지 않나, 레알 마드리드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나이가 카르발은 조금씩 들어가고 있고 맨디는 좀 불안하고 좀 아쉽고. 그렇죠. 마르셀로 팀을 떠났고 그러니까요. 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네. 이제 아마 다음 시즌은 알라바를 왼쪽 풀백으로 쓸 것 같긴 해요. 니리거가 영입이 돼서 뭐 그런 부분들은 있지만 어쨌든 풀백 쪽은 조금 불안 요소가 그래도 특히 오른쪽은 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이 드네요. 자, 9위는 리버풀입니다. 총 금액 1148억이고 누네즈를 데려오는데 1004억을 사용을 했어요. 그렇죠. 누네스는 어쨌든 그때 벤피카가 원했던 금액도 이 정도였고 공격수 매물이 사실 많지 않았기 때문에 리버풀이 좀 오래 점 찍었던 누네스를 영입을 했죠. 근데 뭐 이 영상이 먼저 올라갔을지 어땠을지 모르겠지만 이번에 라이프치히전에 4골을 넣었어요. 포트트릭. 그래서 프리시즌 동안 아예 아무것도 안 터지고 시즌에 들어가게 되면 굉장히 좀 걱정을 받았을 그렇죠. 텐데 다행히 그건 좀 씻어낸 게 의미가 좀 깊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이제 만의 방수를 통해서 3,200만 파운드, 3,200만 유로, 428억의 수익을 얻었죠. 물론 이제 마네를 좀 더 받고 팔았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아마 바이에른 뮌헨으로 마네가 좀 나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었으니까 이거는 막 선수에 대한 어떤 존중 차원에서 딱 적정 금액에 리버풀이 판매한 것 같고, 어쨌든 누네스가 잘해줘야 공격진에 대한 어떤 부담을 좀 줄일 수 있는 리버풀이 되겠죠. 네. 자, 그리고 파리가 도르트문트예요. 알레를 데려오는데 415억을 썼는데 알레가 지금 고환의 종양이 발견이 돼서 그쵸. 훈련 참여를 못 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 도르트문트 영상을 찍을 때만 해도 네. 그 소식이 보도가 안 됐어요. 네. 그래서 당연히 이제 알레는 홀란드의 대체자로 오히려 홀란드보다 더 경기 영향력을 많이 키워줄 그런 선수를 우리가 기대를 했는데 갑작스럽게 고환암의 어떤 소식이 떴죠. 그러니까요. 물론 이제 치료를 어떻게 단행할지 모르겠지만 생각보다 결장이 좀 길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좀 되고, 근데 도르트문트가 뭐 알레 선수 영입을 좀 이렇게 좀 뭔가 애매한 상황이 됐지만 센터백들을 포함해서 전력 보강 자체는 꽤 괜찮게 했어요. 그래요? 그래서 보면은 이번에 니코 슐러트백도 네. 그렇고 그 외에도 다양한 질레 선수를 FA로 영입하고 그렇죠. 또 미리 센터백들 데려왔죠. 보강이 좀 잘 된 부분이죠. 웨지찬 선수가 잘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수비형 미드필더 보강도 됐고 다양한 포지션 보강이 됐는데 보강 포인트는 여러분 영상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 도르트문트가 꽤 이번 이적 시장을 잘 보낸 팀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알레가 방점을 딱 찍어줘야 되거든요. 왜냐면 홀란드를 보냈으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알레 몸 상태는 좀 추후에 체크가 좀 필요한 것 같고, 7위는 첼시입니다. 스털링을 752억에 보냈고, 이게 사실 최고액 방출을 말씀드리는 게 좀 미안할 정도예요. 이게 루카쿠예요. 최고액 방출. 그렇죠. 네. 근데 루카쿠는 사실 최고액이라고 하기에는 이 선수의 몸값은 뭐 매겨지는 몸값은 최고일 수 있지만 실제로 받은 금액은 임대료 수익이기 때문에 임대료가 약 107억 원.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큰 금액은 아니죠. 그렇죠. 근데 이게 현재로서는 좀 최고의 방출이 되었고 아마 앞으로 첼시는 좀 이번 이적 시장 동안 바쁘게 여러 가지를 했었어요. 뭐 인수 과정 마무리도 했었고 구단 CEO를 포함해서 마리나도 나가고 네. 체우도 나가고 하면서 약간 역할이 좀 재구성된 것도 있고, 그러는 동안에 스털링을 포함해서 쿨리발리까지 이번에 영입을 이제 시작하고 있고 아마 남은 이적 시장 기간 동안에는 몇 명의 방출과 또 추가적인 영입까지 바쁘게 보내게 될 첼시인 것 같아요. 저는 아직 첼시는 할
그 남겨두고 있는 음. 과정들이 많고 앞으로 더 많이 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도 그래서 오프닝 때 보강 아직 우리는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는 팀이 누구였냐면 첼시였어요, 사실. 맞아요. 예. 분명 더 뭔가 뛰어드는 그렇죠. 상황들이 많고 일단 쿤데 오피셜도 어쩌면 맞아. 수비 보강이 좀 필요하니까. 맞아요. 자, 그 다음에 아스날입니다. 아스날이 이번에 좀 많이 썼어요. 1,300억의 총 금액이고 최고액 영입. 지난 시즌 우승팀이었던 맨시티에서 온 제주스. 가브리엘 제주스는 자유영입을 했죠. 어쨌든 프리시즌 동안에도 좀 괜찮은 모습을 보이고 그쵸. 있고 예. 이 선수를 통해서 최전방 보강이 되었다는 점. 그리고 역시 아스날은 미드필더 쪽에 있는 이 비에이라 선수. FBA라. 맞아요. F.BA라. 이게 영입생들이 많다 보니까 가끔 약간 헷갈려. 어디는 파비오 까르바유고 어디는 파비오 비에이라고. 아직 로스터 패치가 안 돼서 그래. 로스터 패치가 안 돼서 그래요. 예. 그리고 어쨌든 우리가 물론 프리시즌 경기들을 지금 하고 있긴 하지만 그쵸. 실제 리그 경기를 보고 시각적으로 이 선수가 여기 뛰고 있다는 게 좀 눈에 들어와야 이제 좀 얘기가 술술 풀리는데 아직 그게 안 돼.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아직 그게 눈에 잘 안 들어와서 예. 약간 로스터 패치가 안 된 느낌이 들어요. 아쉽게. 그래서 저도 이게 좀 헷갈렸어요. 기행두지가 최고액 방출이라서 뭐지 마르세유 아니었나 했는데 마르세유 임대였어요, 임대였다가 맞아. 이번에 이제 기행두지가 맞아요. 마르세유의 이 유니폼을 제대로 다시 입게 됐고. 그렇죠. 그래서 이적 수익을 이번에 받았죠. 맞아요. 어쨌든 아스날은 딱 하나 아쉬운 건 저는 그 삼선이에요. 좀 더 미드필더 쪽에 어떤 운용이 잘 돼야 되는 다음 시즌인데 그 부분만 좀 선수 보강으로 봤을 때는 아쉽다. 이렇게 봐야죠. 삼선이 아직은 좀 부족한 아스날이고 그쵸. 5위 토트넘 진짜 바빴죠 이번에 이적 시장 동안. 히샬리송을 776억에 데려왔고 베르바인을 아약스로 보내면서 418억의 수익을 얻었습니다. 그렇죠. 토트넘은 역시 히샬리송을 정말 과감한 돈을 주고 큰 돈을 주고 영변했는데 공격진의 숫자, 준주전급 선수들의 어떤 숫자를 늘리고자 영입을 단행을 했고 그러면서 선수 영입에 있어서 이 정도 이적료가 들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일단 히샬리송은 실제로 이 정도의 가치가 좀 매겨지는 선수였었고 토트넘도 이 부분 보강에는 꽤 공격적으로 뛰어들 만한 포인트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센터백 영입은 물론 콘테가 원하는 대로 다 끝난 건 아니지만 임대생 낭글레를 영입하면서 비용은 줄이되 일단 필요했던 왼쪽 센터백의 자리는 채우는 이런 형태로 영입에 맞췄다고 생각이 들고요. 뭐 이제 스펜스라든지 페리시치라든지 윙백의 보강도 잘 단행이 된 만큼 비스마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토트넘은 분명 숫자로 봤을 때 화려하게 활발하게 이번 이적 시장에 보냈을 뿐더러 필요한 포지션의 보강도 착실하게 잘 수행했다는 생각은 들어요. 좀 이제 보강이 형철이 말대로 잘 됐기 때문에 기대가 되는 팀 중에 맞아요, 하나고 맞아요. 자 그다음 4위가 바르샤입니다. 하피냐 데려오면서 776억 사용을 했고 쿠티뉴를 보내면서 268억의 수익. 물론 쿠티뉴를 워낙 큰 금액에 데려왔기 때문에 이 금액 받고 보내는 게 좀 아쉽죠. 아스톤빌라가 어쨌든 쿠티뉴를 좀 원했으니까 바로 보내주면서 매각 수익을 얻었다는 건 그나마 바르셀로나 입장에서 정말 그나마 진짜 그나마야. 진짜 그나마예요. 진짜. 그렇고 하피냐 포함해서 바르셀로나도 이번에 레반도프스키까지 대형 영입이 이루어졌죠. 이 정도 스타 선수 영입 때문에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와 일단 환호를 하고 레반도프스키가 마킹된 바르셀로나 유니폼을 살 것이고 그걸 바탕으로 또 유니폼 판매 수익을 얻게 되는 부분들도 바르셀로나는 상당할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그래서 레반도프스키의 영입이 물론 이적료만 봤을 때는 하피냐보다 낮은 금액이기 때문에 여기 표현은 띄워져 있지 않지만 그렇죠. 가장 이번 이적 시장에 대형 사건을 만든 팀 그게 결국은 바르셀로나가 아닌가. 그러니까 재정적인 문제 저희가 이제 영주 위원님이랑 다루면서 어떻게 바르샤가 재정적인 위기를 극복했는지에 대해서 영상을 통해서 저희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정도로 정말 돈을 또 풀지는 몰랐죠 사실. 그렇죠. 근데 하피냐를 데려오면서 꽤 성공적인 이적 시장을 보내고 있는 바르샤고요. 리즈가 3위예요. 리즈. 브랜던 에런스를 439억에 데려왔고 하피냐를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바르셀로나로 보냈는데 브랜던 에런스가 좀 생소하신 분들 계실 것 같은데 필라델피아 MLS에서 뛰다가 이제 오스트리아 리그 잘츠부르크에서 제시마치랑 한 반 시즌 정도 뛰었고요. 이 선수 이미 미국 대표팀에서 A매치 20경기 정도 뛰었어요. 맞아요. 굉장히 많이 저는 뛰었어요. 미국 경기를 할 때 봤어요. 미국 멕시코 경기를 그때 예전에 봤을 때 이 선수가 나오더라고요. 잘생겼어 또. 뽀글뽀글 머리여가지고 네. 그 킥을 되게 잘 찼어요. 그 경기에서는. 그래서 브랜든 레넌스가 일단 이선에서 뭔가 적응을 할 때 가장 필요한 또 우리의 눈에 들어오려는 어떤 포인트는 결국 킥이 좀 줘야 되는데 그렇죠. 저는 그 부분은 좀 인상적으로 느껴졌던 게 그 경기 내에서의 활약이었고요. 네. 리즈가 이번에 이적 시장을 되게 활발하게 보냈어요. 하피냐는 뭐 본인도 이제 떠날 만한 타이밍이라고 여겼고 당연히 리즈도 그 보냈다면 보내주는 마음에 여유 있었고 칼빈 필립스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맨체스터 시티로 보내게 됐는데 그러면서 리즈 유나이티드가 전력 보강을 착실하게 했습니다. 페이노르트로부터 시니스테라도 데려왔고 맞다. 미드필더의 라이프치히로부터 타일러 아담스 데려왔고 로카 데려왔잖아요. 미넨에서는 물론 애매했지만 저는 이 선수의 어떤 태도나 라리가에서 보여준 활약은 괜찮다고 보거든요. 이게 마르크 로칸데 데려왔고 또 잘츠부르크의 오른쪽 풀백으로 뛰었던 라스무스 크리스텐센 이런 선수들도 데려오면서 착실하게 이번 이적 시장 필요한 포인트들의 어떤 보강을 군데군데 해냈던 팀이에요. 생각보다 리즈가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있지만 이번 이적 시장을 되게 잘 보내고 있는 팀 중에 하나다. 그렇게 저는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 기둥 2개 빠진 거거든요. 어떻게 본다면 하필이랑 맞아요. 헤멜필리스는. 근데 이제 기둥이 빠지더라도 좀 원석들을 발굴해서 제시마치가 그런 면에서는 그 어린 선수들을 다루는 데 있어서는 그래도 평가가 좋은 감독이니까 극적인 잔류에도 성공을 했고 이렇게 제시마치한테 좀 투자를 해주는 것 같고요. 자, 2위가 맨시티입니다. 홀란드한테 803억을 사용을 했고요. 최고액 방출은 아스날로 간 스털링. 어쨌든 맨체스터 시티도 홀란드 영입은 당연히 부족했던 최전방 자리에 대한 보강이니까 결국 넘버 공격적으로 나인. 했고요. 칼빈 필립스도 데려왔어요. 그런 면에서는 진짜 넘버9이 어떻게든 꼭 필요했던 상황. 챔피언스리그 결국 이제 토너먼트 단계에서는 어떻게든 골 넣는 공격수 하나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으니까 홀란드에 데려왔고 3선에서 로드리 너무 좋죠. 근데 로드리가 쉴 때는 누구 쓸 거야? 그 위치에 대한 고민이 있었는데 칼빈 필립스 데려왔고 이거는 진짜 좋은 영입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렇죠. 그러니까 맨체스터 시티가 결국 이제 이번에 데려왔던 자원들이 뭐 필립스도 그렇고 저 홀란드도 그렇고 선수 개개인의 어떤 상황에 따라서 개개인에게 드는 금액은 사실 이 정도 선수의 어떤 그 이름값이면 금액이 더 들었어도 이상하지 않거든요. 그러면은 잘 보낸 거네요. 돈 잘 쓴 거네 그냥 딱 맨시티. 쉽게 얘기하면 합리적으로 쓴 거예요. 필요한 포인트의 보강을 적정한 금액 내에서 저는 썼다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게 막 아주 싼 금액이라고 얘기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너무 비싼 가격도 아니고 그렇다고 원래 예상됐던 금액보다도 제 생각에는 좀 더 저렴한 선에서 그거보단 저렴한 선에서 합리적으로 지출한 게 이번에 맨시티가 아닌가. 저는 그래서 이적 시장에 양과 질을 따졌을 때 모두 다 취했던 팀이 맨체스터 시티고 특히 이 부분에서 더 그 근거를 더해주는 건 판매를 기가 막히게 잘했어요. 그렇죠. 대표적인 게 스털링, 제주스와 같은 자원들이 있겠고 이런 어린 좀 뭔가 팀에서 애매했던 자원들을 다 맨시티 입장에서 또 합리적인 금액에 팔면서 수익도 잘 걷어들이고 영입은 영입대로 필요한 부분을 했던 그런 이적 시장이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2위 맨시티까지 왔거든요. 네. 원래 이 팀이 일주일 전만 하더라도 맨시티가 1위였고 이 팀은 1위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한 선수를 거액에 데려왔습니다. 어느 팀일까요, 여러분? 어느 팀일까요? 한 거액에 선수를 데려왔다? 거액에 데려왔어요. 최근에 수비수. 수비수 어린 수비수. 김천상무 이번에 신병 입대했으니까. 신병 입대했으니까. 바이언입니다. 바이언. 네, 더리우트를 896억에 데려왔고요. 최고액 방출은 다 아시다시피 이제 레반도프스키. 더리우트 영입이 아무래도 컸죠. 그쵸. 큰 금액을 들여서 주전급 센터백. 근데 필요했던 자리예요. 그래서 이 자리를 데려왔던 것에 의의가 있었고 그리고 역시 레반도프스키가 나간 건 아쉽지만 사디오 마네를 비롯해서 흐라벤베르도 데려왔고 그렇죠. 마즈라이도 데려왔고 예. 그래서 오른쪽 풀백 3선까지 보강해서 맞춰줬어요. 이런 점들을 보면 바이에른 뮌헨은 어쨌든 해결사 한 명을 내준 것은 시즌이 들어갔을 때 어떻게 작용될지 봐야 됩니다. 분명 굉장히 많은 골을 넣었던 레반도프스키이기 그럼요. 때문에 예. 전력상으로 이게 결점이 없을 수는 없을 거예요. 경기당 한 골씩이 빠지는 거야. 단순 계산으로. 근데 올 시즌에 보강한 선수들의 면면을 보면 바이에른 뮌헨 입장에서 좀 필요했던 자리에 그때 딱 좋은 선수들이 골고루 영입이 되면서 필요한 자리들은 보강이 됐고 그러면서 팀의 전체적인 밸런스는 더 좋아진 시즌으로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자, 이렇게 이번 시즌 최다 지출 클럽 탑 10을 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리즈가 3위에 있다는 게 좀 놀랍고 대체로 프리미어리그 팀들이 많다. 그 사이에 이제 레바민도 껴있다. 이 정도로 1위부터 10위까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네요.